최고위원 추천 문제를 놓고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연일 공방을 벌이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죠. 최고위원으로 추천이 돼 본의 아니게 논란의 중심에 선 정점식 의원이 이준석 대표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의 추천에 반대하는 건 합당 합의를 파기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또 이준석 대표는 오늘 배현진 최고위원과 다시 충돌을 했는데요. 비공개 최고회의의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걸 놓고 고성 공방을 벌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최고위원 선출을 둘러싼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갈등, 말 그대로 점입가경입니다. 안 의원 측은 지난 4월 합당 합의문까지 다시 꺼내 들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달고 있는 양당 합의 문건 휴민에서 좀 볼까요? 이 양을 보시면 국민의힘은 국민의당에서 추천한 2인을 최고위원으로 임명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죠. 안 의원은 합당을 선언하며 약속 이행을 못 받기도 했습니다. 양당은 민주적인 정당 운영을 위해 노력하며 지도부 구성을 포함하여 양당 간 합의 사항을 실행한다. 안 의원 측은 국민의당에서 추천한다고만 돼 있을 뿐 심의나 평가 등 다른 조건은 없었다는 입장인데요. 순수하게 합의 문구만 놓고 따지자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이 국민의당에서라는 표현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국민의당 측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국민의당 안에서 사람을 추천하느냐. 안 의원과 이 대표의 입장이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애초에 문구를 명확히 했더라면 논란의 여지도 그만큼 줄었겠죠. 안 의원이 추천한 두 사람, 실제로 국민의당이 추천한 인사가 맞느냐 꼬리표도 붙었는데요. 국민의당 몫의 최고위원이 추천된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국민의당 출신의 주요 당직자나 원내 의원들 사이에서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와 합의를 거쳐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이 추천한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최고위원으로 추천되었는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먼저 그 절차적 정당성에 관해서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당 논의 과정이 궁금하긴 합니다. 합당 당시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맡았었죠. 권은희 의원도 추천 과정을 몰랐나 봅니다. 국민의당 출신이거나 국민의당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추천하는 게 맞다면서 안 의원이 아닌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안 의원은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중재안을 거부하면서 이런 입장을 밝혔었죠. 국민의당 대표 시절에 결정한 사항이고 지금은 국민의당이 해체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것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 안 의원이 당 대표로서 절차에 따라 결정을 했다면 그 과정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없을 듯 싶습니다. 이 대표와 안 의원 측은 당원 당규 개정 문제를 놓고도 맞붙었죠. 이 대표는 최고위원 2명을 추가로 임명하기 위해선 당원 당규를 개정해야 한다 강조하고 있는데요. 안 의원 측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부칙을 거론하면서 당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4명을 둘 수 있다 반박을 했습니다. 굳이 당원 당규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당규에 대한 기초적인 해석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면박을 줬는데요. 해당 부칙은 미래통합당 창당 때 새 지도부 이야기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당원 당규 개정 문제 양측이 싸울 일인가 싶기도 합니다. 지난 4월 합당 선언 당시 이 대표가 이미 약속을 한 사항인데 말입니다. 저희가 9인으로 원래 최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원 당규를 개정해야 되는 사안이라서 이 적용은 저희가 당내 논의를 통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와 당원 당규 개정이 어렵다는 건 몽리로 비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안 의원은 이 대표가 이른바 억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듯 싶은데요. 제가 문제를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를 만든 사람이 불어야죠. 추천을 한다는 것이 합의가 된 거죠. 그 추천한 사람을 심사한다 뭐 이런 게 합의가 된 건 아닙니다. 추천을 이미 오래전에 한 것이고요. 네. 지금 와서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해는 잘 가지는 않습니다만 안 의원이 최고위원을 추천했다는 소식 언론에 처음 알려진 건 지난달 13일입니다.
당시엔 언론도 정치권도 별다른 관심이 없었는데요.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뒤늦게 문제를 만드냐는 겁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안희원이 내놓은 화합의 제스처가 분열의 씨앗이 되고 말았죠. 이게 화합에 더 좋은 시그널이지 굳이 꼭 국민의당 출신만 고집하는 게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분열을 할 수 있다고 할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는 오히려 화합의 제스처로 그렇게 추천드린 겁니다. 정점식 의원도 불쾌감을 표시했는데요. 이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 생각하는 것 같다 날을 세운 겁니다. 양당의 합당 합의문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누구를 추천할지는 안 의원이 결정할 문제지 우리 당 최고위에서 심사할 사안이 아니다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정 의원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죠. 정점식 의원 우리 당에서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워낙 이제 법률가로서 당을 위해서 많은 기여도 해주셨고 아무도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점식 의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정 의원의 반발, 이 대표로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정치권에선 정 의원을 안 의원과 친윤계가 손을 맞잡은 연대의 상징으로도 보고 있죠. 이를 막으려 이 대표가 정 의원의 최고 입상을 막고 있다는 뒷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가 이건 노림수네요. 노림수라는 거죠. 나 얘들하고 손 잡았다라는 거야. 예. 손 잡았다라는 거고 메시지를 미리. 들어간다라는 예.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되냐면 이준석이 지금 고립된 상황이에요. 윤핵관 장제원하고 이쪽에 놓으니까 안철수가 손을 잡고 가는 거죠. 이 대표와 친윤계의 전쟁, 이미 싸움은 시작된 듯 싶은데요. 인수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으로 활동을 했죠. 혁신위를 이 대표의 사조직 아니냐 비판을 했던 배현직 최고위원이 또다시 이 대표를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 대표가 모두 발언을 생략한 채 앞으로 비공개위에서 현안을 논의하지 않겠다 일방적으로 선언을 하자 즉각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최고위원회 의장 직권으로 오늘부터 비공개 회의에서 현안 논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비공개 회의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없애시면 어쩝니까? 의장 직권을 그동안 하겠습니다. 내내 2차 제가 그 제안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회의 단속을 좀 해달라고? 잠깐만요. 아니요, 발언권을 득해서 말씀하시고요. 언론에 나가거나 발언권을 득하시고 말씀하세요.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이 누차 누출되면서 여태까지 지금 단속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심지어 본인께서 언론과 나가서 얘기하신 걸 언론이 단속해볼까요, 한번? 누구의 핑계를 대면서 지금 비공개 회의를 단속해볼까요? 합니까? 그만합시다. 비공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언론에 나가서 얘기하셨거든요. 자, 비공개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앞선 비공개 회의에서 안 의원의 최고위원 추천 문제를 놓고 땡깡이다, 졸렬하다, 거친 발언들이 오갔었다고 하죠. 이 내용이 언론에 그대로 공개가 되자 내탓 공방을 벌인 겁니다. 중재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서 자제를 요청했지만 별다른 소용이 없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책상을 내려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이 대표는 비공개의 2분 만에 또다시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자신의 당권이 침해되는 데 대해선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해 왔는데요. 싸우면서 담는다는 말이 있죠. 바른미래당 시절 당시 손학규 대표에게 많이 느끼고 배운 듯합니다. 주대한 위원장께서 아니, 왜? 발언권을 얻어갖고. 예, 발언권 주세요. 잠깐 계세요. 결국 최고위원 추천 문제를 둘러싼 이 대표와 안 의원의 갈등이 당 내분으로까지 옮겨붙은 모양새인데요. 이 대표 본인을 위한 비단 주머니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의 톡쏘는 한마디 권 원내대표의 말로 정리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최고위원 구성이라든가 또 국민의당에서 추천한 당직자 인선과 관련돼서는 더 이상의 논의나 협상은 없습니다.
네, 오늘 하루 눈길을 끄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백다희의 해시태그입니다. 오늘의 소식들 먼저 해시태그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사라진 계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맞불 집회를 열고 이를 중계해오던 진보 성향의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계정이 사라졌습니다. 현재 해당 채널에 접속하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제3자 신고가 여러 건 접수돼 계정이 해지됐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이렇게 뜨는데요.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서울의 소리 계정이 삭제됐다면서 새로운 유튜브 채널에서 기존 방송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알렸습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팬카페인 건사랑 측은 백 대표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습니다. 백 대표가 집회에서 주가 조작범 김건희 구속이라는 피켓 등을 사용해서 김 여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의 해시태그는 허경영 현수막인데요. 선거 기간이 되면 거리에서 많이들 찾을 수 있죠. 바로 후보자들의 공약과 슬로건 등이 적힌 현수막입니다. 그런데 장난으로라도 현수막을 찍거나 낙서하면 벌금과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아서 주의해야 하는데요.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를 가린다는 이유로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의 현수막을 3차례 철거한 60대 여성에게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현수막을 철거하면 안 된다는 안내를 받고도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네, 교육 공무원인데요. 현직 교육 공무원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10대 여중생과 성매매를 한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날 현장에선 다른 성매수남과 이를 알선한 포주 등도 함께 붙잡혔습니다. A씨 등은 휴대전화 앱을 통해 포주에게서 미성년자를 소개받고 성매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경찰에서 수사 개시 통보서가 도착하는 대로 직위 해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백다희의 해시태그였습니다. 4시에 이성대 뉴스 썰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자료 바로 보겠습니다. 아니 비공개 회의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없애시면 어쩝니까? 의장 대표님, 직권을 그동안 하겠습니다. 내내 네. 최고위원 회의 하는 동안 비공개 회의의 내용들 비공개 제가 회의 내용이 누차 제가 그 제안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회의 단속을 좀 해달라고. 잠깐만요. 잠깐요. 이제 정확히 아니요. 발언권을 득해서 말씀하시고요. 자, 곳곳에서 국지 도발, 전면전 초읽기 조문을 좀 호전적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이것만 보면 무슨 굉장히 전쟁이 발발할 것 같은. 자, 앞서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아침의 모습입니다. 지도부 회의에서 이제 이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 정면 충돌했는데 권성도 의원이 가운데서 굉장히 안절부절하는 모습이에요. 하필이면 가운데 앉아가지고요. 네. 자, 발단은 이준석 대표가 오늘 아침에 특별히 할 얘기가 없다며 공개 발언을 하면서 자, 앞으로는 그 공개 발언 끝나고 하는 비공개 회의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회의가 사실 공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나눠서 진행되는데 비공개 부분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자꾸 언론에 따옴표까지 인용되어서 보도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최고위원회 의장 직권으로 오늘부터 비공개 회의에서 현안 논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자, 일반적으로 이 비공개 회의 때는요, 민감하거나 중요한 이야기를 당내외 현안들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자꾸 밖으로 새 나간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자 이제 배현진 최고위원 뭐 그런 문제의식에는 나도 동일한다. 너무나 이제 비밀이 많이 누설된다. 얘기를 하면서 다만 이제 그러면 없앨 게 아니라 비공개하는 그 방식을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들어보시죠. 현안 논의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비공개 회의를 좀 더 철저하게 단속해서 저희 당내에서 필요한 내부의 이야기는 건강하게 또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비공개 회의 내용 유출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건
최근 잇따라 보도된 내부 회의 발언들 때문이죠. 제가 몇 번 썰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저희도 여러 번 다뤄드렸었죠. 지난주였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최고위원회 비공개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의원이 땡깡을 부리고 있다. 배현진 최고위원이 이 대표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투표를 하면 졸렬하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말싸움한 걸로 나왔는데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그 국민의힘과 합당한 안철수 의원 측에서 최고위원 2명을 추천했는데 그 2명이 맞네 안 맞네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이렇게 의견 충돌이 나왔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제 이런 표현들이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되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비공개로 하려는 회의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는 유독 누군가 특정인이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이렇게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특정인 혹시 누군지 특정이 되십니까? 한번 보시죠. 네, 이준석 대표는 공개적으로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언론들은 다 알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언론들 최근에 이런 기사 많이 썼지 않습니까? 배현진 최고위원이 이준석 대표 면전에서 혁신위에 대해서 정면 반발했다. 이 역시 비공개 멘트, 비공개 발언이 공개가 된 겁니다. 누군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선 같은 30대 젊은 배현진 최고위원이 이 대표의 저격수로 떠올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말했네요.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말은 안 했지만 다 배현진 최고위원을 지목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배현진 최고위원 최근에 원래는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과 가깝게 정치를 했지만 정권이 출범한 뒤에 지금 인수위 대변인에 발탁이 됐었죠. 그러면서 최근에 친윤계로 변신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하고 날카롭게 각을 세우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인 건데 이 대표 역시 누군가 싸움을 자기한테 걸어오면 절대 피하지 않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었다. 크게 폭발했다라는 얘기인데 결국 말미에서 또 한 번 둘이 강하게 붙었습니다. 회의 말미에. 직접 보시죠. 비공개 회의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없애시면 어쩝니까? 의장 직권을 그동안 했습니다. 내내 최고위원 회의 하는 동안 비공개 회의의 내용들 2차 제가 그 제안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회의 단속을 좀 해달라고? 발언권을 득해서 말씀하시고요. 언론에 나가거나 아니면은 발언권을 댓글이나 득하시고 말씀하세요.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이 누차 누출되면서 실제로 언론에서 대표님께서 많이 유출을 하시지 발언권을 득하고 않았습니까? 말씀하세요. 스스로도. 특정인이 참석했을 때 유출이 많이 된다는 예언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묵고할 수 없고 심지어 본인께서 언론과 나가서 얘기하신 걸 언론인들이 단속해볼까요, 쓴 것을 한번? 누구의 핑계를 대면서 지금 비공개 회의를 합니까? 그만합시다. 언론에 나가서 얘기 제일 많이 하셨다고요. 자, 비공개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보는 제가 다 안절부절하게 되네요. 신스틸러 권성동 원내대표. 지금 서로 누가 잘했네, 내가 유출했네, 네가 유출했네, 이러고 있는 모습이 사실은 보기 좋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침 회의가 끝난 이후에 두 사람은 또 계속해서 회의 이후에도 장외 설전을 이어갔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대의 발언을 유출하는 모습에서 정치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개탄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배현진 최고위원도 마치 나는 다 알아요처럼 작은 영웅담을 이야기하고 있다. 지도자다운 묵직한 언행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의 싸움 이외에 다른 지도부들은 일단 잘못했다, 좀 나쁘끄럽다라는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입장들이 좀 미묘하게 갈립니다. 보시면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의의 논의 사안을 가급적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배현진 최고위원은 여당 대표가 모두 발언도 안 하고 그러려면 뭐하러 대표를 하느냐 조수진 얘기를 했습니다. 최고위원입니다. 방금 배현진 의원이라고 하셨는데. 조수진 최고위원요? 예. 네, 어쨌든 같은 참고로 최고위원이긴 조수진 하지만. 최고위원도 이준석 대표와 조금 결을 다르게 하는 약간 대치하는 과정에 있는 거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근에 이 대표와는 조금 다리, 보조를 같이 맞추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뉴스 설계에서 내부 갈등 민주당의 모습이 마치 봉숭아당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했었는데 지금 오히려 여당 내부 갈등도 좀 만만치 않은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다 이준석 대표의 거취와 연동된 리더십 위기 상황 때문인 겁니다. 왜 거취 문제가 나오느냐? 바로 그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다룰 윤리위 때문인 거죠. 마침 이 윤리위가 오늘 결정이 됐습니다. 22일 날 열리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 앞서서 지금 이준석 대표는 윤리위와도 지금 그 여론전을 크게 하고 있거든요. 자, 이준석 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자, 윤리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경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강경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애초에 이 문제는 윤리위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반면에 이제 당 윤리위는 참고로 지도부와 독립이 돼 있는 별개의 조직인데 당 윤리위 측에서는 아니 그 윤리위 징계 대상에 올라간 뭐 결과를 떠나서 대상이 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한참 선을 넘었다라고 지금 또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24일이었다가 27일로 연기됐다가 오늘 다시 전격적으로 앞당겨졌습니다. 7시에 이제 그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초미의 관심이에요. 당내에서는 사실 결론이 어떻게 날까 지금 분위기를 살피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여러 명 물어보고 해도 결론을 알 수가 없다. 말 그대로 예단하기가 힘들다. 일단 워낙 휘발성이 있지 않습니까? 파급력이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일단 관심 있게 지켜보지만 결론을 섣불리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건데 다만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벌써 포스트 이준석 체제를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 정우택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말씀대로 하차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차가 된다면 그럼 당연히 전당대회를 열어서 후임 당대표를 뽑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비대위로 가는 것보다는 전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글쎄요, 저 발언이 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국힘 내 갈등 상황은 이번 주 최대 분수령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사실 이 내부 문제가 결정이 나온다고 해서 가라앉을 문제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런 논란과 갈등의 그 밑바닥에는 지금 여권 내의 권력 투쟁이 벌써부터 본격화되고 있고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데 마침 이 문제가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원회 이슈로 그 구멍으로 분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키워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 곳곳에서 국지 도발, 전면전 초읽기 위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선거라는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이겼지 않습니까? 이기고 여당이 된 건데 이 여당이 어떻게 보면 전리품을 획득하기 위해서 전리품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내전을 벌이는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내전을 벌이고 있지만 사실 지금 전 국민이 경제 침체 공포 속에서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든 야든 자리 말고 민생 놓고 좀 목숨 걸고 싸우는 모습 봤으면 좋겠네요. 이성대의 뉴스 설계 여기까지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What the hell? Having any fun yet? Are you ready? Damn right. Holy shit. Oh my god, here they come!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성상납 관련 의혹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가 내일 열리는데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선 거친 설전까지 오갔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이준석 대표가 공개 발언을 한 뒤에 늘 하던 비공개 회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비공개 부분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자꾸 언론에 다운표까지 인용되어서 보도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최고위원회 의장 직권으로 그러자 배현진 최고위원이 발끈했습니다.
비공개 회의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없애시면 어쩝니까? 대표님께서 많이 유출하시지 발언권을 택하고 않았습니까? 말씀하세요. 스스로도.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서둘러 마이크를 껐습니다. 두 사람이 충돌한 건 일주일 만에 세 번째. 이 대표가 밀고 있는 당 혁신위에 대해 배 의원은 사조직 같다고 비판했고, 이 대표가 안철수 의원과 최고위원 지명 문제로 다툴 때도 졸렬해 보인다고 직격했습니다. 모두 배 의원이 비공개 회의에서 한 말이었는데 언론에 그대로 공개되자 이준석 대표가 그러면 비공개 안 하겠다고 되갚은 겁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당대표와 최고위원 간 감정 섞인 설전이 고스란히 노출된 것부터 당대표 리더십에 큰 타격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때마침 이 대표의 성상납과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징계 여부를 심의할 당 윤리위 날짜도 내일 저녁으로 정해졌습니다. 윤리위 징계는 경고와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까지 4단계. 가장 수위가 낮은 경고 처분만 받아도 입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만일 당원권 정지 이상 징계가 나올 경우 현실적으로 대표직 유지가 힘들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결국 대표를 겨냥한 공개 비판부터 윤리위까지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이른바 친윤석열계의 흔들기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당 윤리위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